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정 10주년이 됐네요. 네. 그래서 지난 10년간 우리 공익신고자 보호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함께 좀 점검을 같이 해보려고 좀 합니다. 네. 먼저 최근 일부터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식품위생법 위반은 공익침해 행위가 맞죠. 네, 471개 법률에 해당됩니다. 네. 그럼 위원장님 최근 언론에 보도된 던킨도너츠 위생 불량 문제는 공익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거죠. 관련 법의 대상 법률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재 신고가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네. 국회의원은 공익신고 접수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고자는 이 영상을 국회의원에게 제보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공익신고자로 봐도 무방한 거죠. 공익신고자 요건을 구비를 해야 돼서 그 부분 확인이 필요한데요. 지금 일단 그러니까 요건이 만약에 적합하다면 이렇게 신고한 사람은 공익신고자로 봐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보 영상이 공개된 후에 돈킨도너츠가 신고자를 색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더군다나 출근 정지 조치를 취했어요. 이거 법 위반 아닌가요? 일단 지금 현재 사안은 권익위에서 신고가 접수돼서 신고자 요건 구비를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국회의원실에 이런 신고가 접수되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서 그 해당 의원실은 권익위나 수사기관에 해당 신고를 이제 보내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들이 결론을 내서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공익신고자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권익위 차원에서 강력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시고 그리고 강력한 행정 조치가 추가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마사회 관련된 건데 마사회 회장이 부당 채용 지시와 욕설 등 폭언으로 해임된 사건은 뭐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임직원들이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했는데 이분들이 보복성 인사조치가 내려졌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신고하신 분들이 권익위에 보호조치 신청을 했는데 7월 1일부터 심사가 아직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권익위에서 신고자에게 기관장의 주장을 뒤집을 만한 증거를 가져오라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도 부당인사 관련 제소를 하라 이렇게 수차례 권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권익위가 이런 신고자들에게 해야 될 태도나 방식인지에 대해서 심각히 좀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부분에 관해서 그 언론에 보도된 것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권익위 직원이 그런 식으로 대응을 했다면 저도 부적절하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에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라고 지금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안에 대해서 다소 기간이 늦어진 거는 저희들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가급적 이번 달 내에 좀 종결을 하도록 지금 절차를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익신고자들이 보호된 사례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렇게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면 결론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만든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는 성과대로 잘 유지하고 앞으로 더 어떻게 보호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방안들을 강구하시되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익위가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2012년도 3월 달에 전북 소방청 고위 간부가 소방청장의 비행위에 대해서 감사원에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 고위 간부는 직위해제, 형사고발. 그래서 무려 7년 9개월 동안이나 소방청하고 소송을 진행했어요. 완전히 한 고위 간부의 인생이 7년 9개월 동안 완전히 망쳐진 거죠. 그런데 결국은 승소했어요. 근데 세월이 흘러서 이미 이분은 퇴직을 해야 될 나이가 넘겼어요. 위원장님, 최소한 소방청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 아닐까요? 그런데 소방청이 이행하는 바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공익신고했던 이 고위 간부의 경우에 인생이 완전히 망쳤는데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사실은 국가폭력인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최소한 공식적인 사과조차 언급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청이 실제로 이런 공익신고자들에게 사과할 수 있는 조치를 권익위가 강력하게 권고하거나 좀 유도하시는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말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해당 그 신고자의 신고를 접수를 해서 권익위가 공익신고로 인정을 하고 소방청에 이 보호조치 결정을 저희들이 권고를 했는데 사실상 소방청에서 불복을 하고 그에 대해서 소송이 의원님 지적대로 7년간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대법원에서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이 옳다. 그래서 7년 만에 위원회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한 분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다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 의원님 지적상 유념하고 소방청과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년간 공익신고자 등 보호제도를 신청한 사건이 총 546건인데요. 실제 인용률이 약 47.5%예요. 부패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통계를 냈는데요. 부패신고자 등이 보호제도를 신청한 사건은 총 489건이고 인용률은 32.9%입니다. 그러니까 10년이 됐는데 인용률이 채 50%가 안 돼요. 추이를 봐도 이렇게 상승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 거죠. 권익위의 신고자 보호 노력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낮은 인용률이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신고자 보호 기관으로서 좀 더 인용률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좀 더 보호조치 인용률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권익위가 이제 동일 신고자에게 2회 이상 보호 조치를 내린 현황인데요. 10년간 총 9개 기관이 있었어요. 이 원장님, 2회 이상 보호 조치를 인용했다는 것은 신고자가 불이익을 반복적으로 받고 있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권익위가 취하는 것은 이행 요구 공문 발송뿐이었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 그 기관별로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악의적인 경우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권익위가 신고자 보호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형사고발 등 강력한 대응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주문을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지적 적극 공감하고요. 이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불이익 조치자에 대한 징계라든지 고발 조치를 적극적 조치를 하도록 저희들도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